예. 자, 제 4편입니다. 4장의 건축 기준, 건축 기준에서 건축 제한들 나왔습니다. 408페이지입니다. 건축 제한들, 이거 중요하죠? 해서 짚어보십시오. 자, 건축 제한 보겠습니다. 건축 규제, 건축 제한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건축 규제, 건축 제한 또 편 딱 보시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뭐냐면요. 첫 번째, 대지입니다. 대지. 이 대지도 각종 어떤 조건이 필요하다. 조건을 갖추어야 된다랍니다. 두 번째, 이 조건 갖춘 대지가 도로에 접도입니다. 도로에 접해야 된다. 도로에 접도해야 건축 가능하다. 접도가 딱 나오면서 도로의 어떤 각종 어떤 종류, 어떤 기준이 나옵니다. 기준이 또 나오고요. 그 다음에 갖추었는데 건물 구조도 튼튼하고 안전하다. 구조의 안전 조건도 본다. 이렇게 또 보시면 되고요. 또 네 번째입니다. 필요한 어떤 필수 설비 이것도 갖추고 있어야 허가 난다. 이것이 바로 건축 제한의 원칙입니다. 대시, 도로, 구조와 설비가 건축 제한 되겠습니다. 시험에 요 두 개에서 꼭 하나 내지 두 개가 꼭 나오고 여기서도 이제 한 개는 꼭 시험에 나온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축 제한 편 봅니다. 1번, 2번은 좀 쉬우니까 반드시 확인 꼭 하시고 가셔야 될 중요한 어떤 사항이 됩니다. 구조와 설비 편에서는 외울 게 좀 암기할 게 많은데 암기가 힘들다. 그러면 한 문제 포기해도 한 문제니까 포기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 편이 좀 힘드시면 적고 넘어가도 됩니다. 그래서 요건 꼭 챙겨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봅니다. 이제 첫 번째 대지가 나옵니다. 대지 조건 나옵니다. 건물 짓는 땅 대지. 이 대지도 일단의 조건을 갖추어야 건물도 안전해진다. 해서 대지의 어떤 조건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보시면요. 대지가 안전하다. 대지 안전 조건이 나올 것이고요. 또 두 번째입니다. 대지도 조경 설치한다가 또 나옵니다. 세 번째는요. 대지도 공지를 설치한다. 가 이제 또 등장을 할 것입니다. 공지 하면요. 공개 공지가 나오고 또 대지 안에 공지가 또 나옵니다. 두 개 나옵니다. 또 네 번째 보시면 대지의 분할 제한 면적, 분할 제한 어떤 되는 대지의 최소 넓이도 등장해서 나오는데 제일 잘 나온 것이 요 조경하고 공개 공지 두 개가 제일 잘 나오고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어떤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조경, 공개 공지, 그다음에 분할 제한 면적 세 개 꼭 암기하시고 시험 가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첫 번째 대지의 안전 조건 나옵니다. 안전. 건물 짓는 땅 대지도 안전하다. 해서 첫 번째입니다. 이것이 저대지. 도로 밑에 있는 땅에서는 건축할 수 없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도로 밑에 있으면 이 아스팔트 빗물이 넘쳐온다. 해서 빗물을 빼야 됩니다. 빗물을 빼야 돼. 해서 이때는요. 배수구 시설, 이걸 갖추고 있거나 또는요. 방섭이 불필요한 어떤 그런 식의 건물 일단에서 허가 내어준다. 그래서 도로 밑에 있으면 배수구 잘 갖추면 건물 대지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대지하면 배수. 그러면 딱 나와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 섭지라든지 매립지가 있다. 이런 장소에서는요, 건축 못합니다. 건축 못해요. 물을 다 뺀 다음에 흙을 부어서 다지고 성토하고 지방 개량되어서 안전성 확인되어야 대지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해서 보시고요. 또 세 번째는요, 이 대지하면 항상 배수 시설과 우수한 시설 갖추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대지에는 물을 빼야 물이 고여 있으면 건물이 위험해집니다. 그래서 물을 뺄 수 있는 시설이 항상 필요합니다. 자, 또 송개 우려 있는 토지, 송개 우려 있는 토지 옆에서 건물 짓는다. 붕괴 우려 있는 토지 옆에서 건물 지을 때는요, 안전 조치를 딱 취해야 건축을 할 수 있게 해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 뭐냐면 옹벽 조치가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옹벽인데 이것은요, 경사지가 밑에 1, 여기가 1.5입니다. 그래서 1대 1.5 이상의 각도를 갖춘 경사지, 그 높이가요, 1m 이상입니다. 높이도 1m 이상. 1대부터 옹벽을 설치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송개 토지 옆에서는 옹벽 조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세 가지만 딱 주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냥 설정을 읽어만 보시면 금방 상식적으로 알 수가 있으니까 또 옹벽에 대한 상세한 기준 이것까지는 볼 필요가 없습니다. 자, 문제 오른편 두 번째 대지의 조경. 이것이 참 시험에 잘 나옵니다. 별표 따가지고 잘 보십시오. 대지의 조경이 중요합니다. 안전은 별로 안 중요합니다. 지문에 떠도 답으로는 안 띄웁니다. 두 번째 조건이 있습니다. 조경 설치하는 조건.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참 중요하다 알아주십시오. 조경은요, 건물 넓이가 아닙니다. 아니고요, 땅 넓이. 건물 짓는 땅 대지입니다. 이 대지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일 때부터 설치합니다. 그래서 조경은요, 대지 땅 넓이가 200 이상일 때부터 설치한다. 해서 보통 보시면 대지에 10% 내외가 많습니다. 10% 많아.
대지 면적에. 근데요, 5%인 것도 있고, 20%인 것도 있고, 30%인 어무 면적도 있습니다. 보통 10%가 제일 많습니다. 대지는 대지가 200 이상 나올 때부터 조경 설치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설치하는데 설치 의무가 있는데 이 조경 설치 의무가 면제받는 어떤 위치나 건물이 나옵니다. 이거 참 시험에 잘 뜹니다. 그래서 첫 번째 푸른 농촌들, 녹지들 참 푸른 들판 많죠. 나무 심을 필요가 없습니다. 자, 또 도시적 말고 비도시, 관농자, 시골 농촌 말들 나무 심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 주위가 나무가 잘 돼 있으니까요. 필요 없다 하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축사, 가축형 축사 지을 때 나무 심을 필요가 없고 보통 이런 장소에서 많이 짓습니다. 같은 말입니다. 염전 토지, 염분이 있다. 염전 토지에서 건물이 있습니다. 있는데 나무는 심을 수가 없어요. 염전은 나무는 못 심습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허가 대상 가설 건물, 도시군 계획 시설 붙이죠. 그러면 나무 심을 수가 없습니다. 다 나무를 벤다 이거죠. 그 다음에 골프장들 나무를 비워서 잔디 심죠. 잔디는 초지지 나무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관광자 붙거나 휴양자, 이곳은 나무가 많은 곳에 건물을 짓습니다. 나무 따로 심을 수 없습니다. 골프장이나 관광 또 휴양지가 붙으면 나무 심을 필요가 없어요. 여기서 푸른 녹지, 비도시적 축사, 염분토지, 허가대상 가설 건축물, 그 다음에 골프장, 관광, 휴양 등일 때 나무 심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기본으로 보시고요. 두 번째가 시험은 잘 뜹니다. 공장일 때 면제받는 경우에서 세 가지가 나옵니다. 공장 자체에 깔고 앉아있는 대지, 땅 넓이가 이것이 5,000제곱미터 미만이 되거나 또는 공장 건물의 연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이 되거나 또는요, 공장이 산업단지 안에 있으면 나무 심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또, 면제를 딱 해줘요. 그래서 요 셋 중에 하나 걸리면 나무 심을 필요가 없습니다. 참 잘 뜨는 상이 이겁니다. 다음에 또 세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물류시설, 물류창고 등을 지을 때입니다. 물류창고 지을 때 물류시설일 때는요, 그 해당 건물 연면적 자체가 1,500제곱미터 미만이면 나무 심을 필요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혹시나 요 물류창고가요, 어떤 주거지역이나 또는 상업지역 안에서 설치하는 물류창고일 때는 대지가 200 이상이면 나무 심을 필요가 또 발생한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가 참 시험에 잘 뜨는 상이니까 확인하고 해주세요. 자, 그 내용 쭉 409페이지 이어서 나와 있습니다. 보시고요. 다음에 410페이지 보시면 활로 2번 보이시죠? 옥상 조경 특례입니다. 이것도 항상 예상하는 부분입니다. 자, 조경은요, 건물을 딱 지을 때 조경은 당연히 건물 밖에 대지 안에 나무를 이렇게 심습니다. 이것이 기본적인 어떤 조경 설치하는 조건이 되겠습니다. 대지 밖이 대지 안에 심습니다. 그런데 다른 곳에 설치하면 설치했다라고 대체 인정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디냐니까요? 옥상입니다. 옥상. 그러면 옥상 중에서도 옥상에 설치한 조경입니다. 옥상에 설치한 요 조경 설치한 면적을 인정을 해주는데 다 아닙니다. 옥상에 설치한 요 조경 설치한 이 면적들은 말입니다. 전체가 아니고 요 면적 가운데에서 3분의 2까지만 조경으로 인정을 딱 해준다. 3분의 2까지만 조경으로 인정을 해준다랍니다. 그래서 만약에 보시면 여러분들 옥상에 설치되어진 그 조경 면적을 만약에 300제곱미터 설치했다라고 가정을 하면 이제 3분의 2니까 200이 조경으로 인정을 받는다. 이 말 되겠습니다. 그런데요, 인정받는 것을 가지고 땅에 설치해야 될 어무 설치할 이 면적, 어무 설치할 면적을 대체합니다. 대체할 때는요, 요 면적에 100분의 50, 2분의 딱 1까지만 대체할 수 있다. 대체 가능하다. 그래서 인정받는 것은 옥상에 설치한 거 조경 면적의 3분의 2까지를 조경으로 인정을 딱 해주는데 이걸 가지고 땅에 설치할 어무 면적을 대체할 때에는요, 요것에 100분의 50까지만 대체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설치한 어무 면적이 100이다. 라고 가정하면요, 인정을 훨씬 더 많이 받는다 할지라도 요것에 딱 이것에 딱 반가시니까 50까지만 대체 50원 땅에 나무를 심어야 된다. 이 말 되겠습니다. 그래서 옥상에 설치되어진 그 조경 면적의 3분의 2까지를 조경으로 인정해준다. 인정해주는 것이 많다 할지라도 땅에 설치할 어무 면적을 대체할 때에는요, 이 땅에 설치할 어무 면적의 100분의 50까지만 대체 가능하다. 이 말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문장이 밑에 보시면 나와 있죠. 그래서 저희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분의 2, 100분의 50입니다. 자, 까지 또 중요한 사항, 시험에 참 잘 나온 사항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대지에 공지 설치한다. 이것도 참 시험에 잘 뜨는 출제의 어떤 포인트가 담겨 있고, 저번 시험도 물론 나왔더랍니다. 해서 보겠습니다.
자, 이제 공개 공지를 설치하는 대상 건물과 대상 위치가 있습니다. 공개 공지가 뭐냐 합니다. 어떤 건물을 지을 때 공개시킨 널리 출입 제한이 없는 공개시킨 어떤 공지를 갖추게 한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건물을 지을 때 그 건물 출입자뿐 아니고 외부인도 그 건물 주변에서 앉아 쉴 수 있는 그 조그만 공원을 만든다. 이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공지는요, 그 건물 출입자뿐 아니고 일반 다수인들, 주변 일반인 다수인들의 어떤 이용의 편리를 위해서 이것을 제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 다수인들. 일반 다수인들이 출입을 많이 하는 특별한 대상 지역이 있습니다. 대상 지역. 또 출입을 많이 하는 대상 건물, 대상 어떤 건축물의 용도가 있습니다. 용도. 또 요러한 건물을 크게, 아주 규모가 크게, 요러한 건물을 규모가 크게 지을 때, 세부적 규모가 크게 지을 때 설치한다랍니다. 그래서 일반 출입 많은 그 대상 지역이 어디냐 하니까요. 많은 용도 지역 가운데서 시골 농촌은 필요가 없습니다. 또 주거 지역도 안에서 보시면 일반 주거 지역과 그다음에 준 주거 지역 상가 점포가 많습니다. 이쪽에 많이 출입합니다. 근데 전용 주거 지역은요. 출입을 별로 안 합니다. 안 해요. 그래서 일반 주거 지역, 준 주거 지역, 또 중일, 유건 모든 상업 지역들 외부인들 출입 참 많이 하는 곳입니다. 그 다음에 공업지역 가운데서도 전용과 일반 공업지역 말고 준공업지역은요, 경공업과 각종 상권, 그 다음에 주택이 섞여 있죠. 출입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일준이 상균인 일반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모든 상업지역, 준공업지역, 또 지방 조례에서 결정되는 지역, 이건 큰 의미가 없습니다. 항상 조례 나오면 다 맞다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 주거, 준주거, 상업지역, 준공업지역, 일준이 상균이가 살고 있는 이런 장소에서 보시면 대상 건물의 쓰임새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요, 이미 우리가 본 적이 있습니다. 건물 크다라는 의미는요, 전체 건물 연면적 가운데에서 특정 쓰임새만 쓰고 있는 바닥 면적의 합계, 이것이 5,000제곱미터 이상 쓰고 있는데, 그 건물의 용도를 딱 보니까 극장 등의 문화 집회 시설, 다음에 종교 시설, 교회, 판매 시설, 백화점, 이마트가 있습니다. 다음에 운수 시설, 보시면 터미널 등이 있고, 숙박 시설, 관광 호텔이 있습니다. 호텔. 다음에 이것이 이렇게 올라갑니다. 보세요. 이것이 업무 시설로 빠지면 공개 공지 설치 대상이 됩니다. 업무 시설 빠지면 공개 공지입니다. 공지. 그런데 이것이 말입니다. 이전에 배운 적 있습니다. 이 문용판 운수 종합병원 이렇게 딱 빠지니까 이것은 다중 이용 건물이 된다. 우리가 이미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면적 합계 바닥 합계 건물 가운데서 사이즈 가운데서 바닥 합계 5,000제곱미터 이상만 쓰고 있는데, 이 부분에 쓰임새가 뭐냐? 문화집회시설, 극장, 종교, 교회, 판매, 백화점, 운수, 터미널, 숙박, 호텔. 업무실로 빠지면 공개공지, 종합병원 이렇게 딱 빠지면요 다중이용 건물 이렇게 빠집니다. 그래서 문정판, 운석, 종합병원, 다중이용 건축물, 문정판, 운수, 업무시설, 공개공지 대상 건물 이렇게 분리가 딱 되어집니다. 해서 지금은요 문정판, 운수, 업무시설 이렇게 딱 빠져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고요. 그러면 자, 공지 설치하는 면적입니다. 공지는요 건물 넓이가 아니고 대지입니다. 대지. 이 대지 넓이의 10% 범위 안에서 지방 조례에서 결정하는 그런 면적 이상으로 설치합니다. 공지 설치하죠. 여기다가요 쉼터, 의자 등의 쉼터 조성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있고요. 또 건물 1층에 있는 필로티에다 공지를 설치할 수 있다. 여기에도 설치를 할 수가 있다. 가능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보시면 자, 공개 공지를 설치하는데 조경이다. 어차피 조경 설치하는 건물에 다 포함됩니다. 포함되니까 조경 설치한 그 면적이 공지로 인정을 해주고요. 또 매장 문화재 현지 보존 조치 면적도 인정을 해준다. 합니다. 조경 깔고 의자 놓으면 같이 공개 인정해준다. 이 말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 공지는요, 연간 60일 범위 안에서 그 해당 건물에 맞는, 각종 어떤 문화 등 활동을 하게 해준다. 연간 60일 내에서 활동도 하게 해준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공지 설치했다 하면 혜택을 줍니다. 뭐냐면요. 자, 용적률과 높이 제한, 용입니다. 용적률과 높이 제한을요, 1.2배까지 완화시켜줄 수 있다. 이렇게 혜택을 준다. 이거죠. 이것이 바로 공개 공지고, 큰 건물 가지면 대부분 다 앞뒤 좌우에 공지가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공개 공지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시고요. 자, 이 다음 페이지에 가보시면 도로 나옵니다. 이와 같이 각종 어떤 이 조건을 갖춘 안전 조건과 공지와 조경 갖춘 이
구간을 갖춘 대지입니다. 이 대지가요, 맹지다. 맹지면 또 건물을 지을 수 없어요. 그래서 각종 어떤 안전, 한 조건, 공개, 공지 등 설치, 또 각종 어떤, 조개를 설치한 이 대지입니다. 이 대지가 있는데요. 이 대지가 말입니다. 이 대지가 있는데, 이 대지가 이렇게 도로가 분리가 되었다면 건물을 못 짓습니다. 못 지어. 그래서 이 대지가 맹지만 건물을 지을 수 없어요. 그래서 대지는 도로에 전부든 일부든 붙어 있어야 건축이 가능하다. 접도어가 탁 나옵니다. 대지에서 건축하려고 할 때는 접도해야 된다가 또 등장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접도합니다. 접도하는데, 도로에 접해야 됩니다. 접해야 돼요. 그런데 접한 것이 뭐냐? 이 뒤에 벼길도 없는데 고속도로에 딱 붙어 있어요. 또 철도에 딱 붙었습니다. 그러면요, 건축 안 됩니다. 잘 붙여야 돼요. 그래서 붙는 것 조건이 있다. 붙는 것이 뭐냐 하니까 사람도 다닐 수 있어야 되고, 또 분명 또 동시에 차도 다닐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어떤 도로로서 그 폭이 최소한 4m 이상 나올 때 접도를 인정을 딱 해줍니다. 그래서 폭 4m 이상 넓이를 갖추고 차, 사람 다 왕래할 수 있는 그런 길에 붙어야 된다. 이 말 되겠습니다. 3m가 뭐냐? 도로의 가장 최소한에 필요한 넓이에서 소요 넓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있고요. 자, 또 도로하면요, 지금 현재 있는 도로뿐 아니고, 앞으로 도로 만들 예정 도로도 여기에 해당이 된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표현 내용이 이제 5.2편에 있습니다. 5.2편에 그 관로 1번, 2번은 필요 없습니다. 뭐 법령에서 고시한다. 또 그쪽에 건축 허가권자들이 고시한 공부한다. 필요 없는 상황 넘어가십시오. 넘어가시고. 그 다음 번 보시면요, 그 방관로 2번이죠. 자, 이런 말 봅니다. 그럼 계단 옆에도 보시면 건물이 이렇게 형성이 쭉 되어 있습니다. 건물이 있어요. 이같이 지형적인 조건 때문에 차량 출입 못한다. 차는 못하더라도 사람만 움직일 수 있다. 라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어떤 계단 등 지형적인 조건 때문에 차는 출입하지 못한다. 라 할지라도요, 그 폭이 최소한 3m 폭 이상이 되면서 인정을 딱 해서 공고를 딱 해주면 이것도 접도 인정해서 건물이 있다. 이렇게 의미가 밑에 보시면 이어서 나와 있습니다. 지형적인 조건 때문에 차는 출입 못해도 사람이 출입을 할 수 있는 형태의 폭 3m 이상이면 도로 인정해준다. 라는 말이 방관로 2번에 관로 1번에 있습니다. 또 그 제일 밑에 관로 2번 보시면 끝이 막혀있는 막다른 도로가 있다. 라고 할 때 이 도로 끝에도 건물이 있습니다. 건물이 있습니다. 이럴 때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조건이 뭐냐? 접도 인정해준다. 합니다. 하여튼요, 요 폭이 일정 폭 넓이가 이상 나와야 인정을 딱 해줍니다. 요 폭은요, 요 길입니다. 길이 때문에 폭이 결정이 딱 되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막다른 길의 길입니다. 길이가 10m 채 되지 않는다. 10m 미만의 막다른 길이면 그 폭은요, 최소한 2m 폭 이상이 나와야 접도를 인정을 딱 해줍니다. 자, 10m 이상 35m 미만이면 그 폭은요, 3m 넓이가 필요합니다. 35m 이상 아주 긴 막다른 길이면 6m 넓이가 필요하다 하고요. 요 6m가 시골 농촌 마을은 4m이면 된다. 라고는 단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은 좀 봐주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접도의 여유도, 도로가 실제 여유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편 2번입니다. 이런 도로입니다. 도로를요, 지정한다. 지정한다. 참 좋은 것이겠죠? 예, 그 다음에, 근데 있는 길을 없앱니다. 변경하거나 또 폐지할 수 있어요. 이럴 때 어떻게 할 것이냐? 라합니다. 원칙입니다. 원칙은 도로 지정, 변경, 폐지 전부 다 보시면 이해관계인, 해당 그 도로와 이해관계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동의가 필요해요. 그런데요, 지정용어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 좋아하는 상이니까 동의에 받지 아니할 수 있는 예외가 있습니다. 도로 만들 때는요, 동의 안 받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냐 하면 사실상 주민들이 통로로 쓰고 있는 형태를 갖추고 있는 어떤 그런 도로가 있다. 또요, 두 번째, 해외에 거주하는 등으로 동의받기가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요, 그냥 건축인의 심의만 거치면 동의받지 않고도 도로 낼 수 있다는 말입니다. 낼 수 있다. 그런데 변경과 폐지는요, 이제 길로 쓰고 있는데 이 길을 바꾼 다음에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필히 이해관계인 동의가 필수이다. 필수로 이해관계인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해관계자의 동의를 필수로 받게 돼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변경 폐지는 여기서 도로 지정할 때는요, 해외 거주하는 등 사유, 또 사실상 통로 등이면 심의를 거치면 동의받지 아니할 수도 있다. 합니다. 예외 있다. 하지만요, 도로 변경과 폐지는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꼭 받게 되어져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제3장 3관이 참 중요합니다. 대지 도로와의 관계,
접도 관계가 참 중요하네요. 그래서 참 중요한 게 나오고 시험에 제일 잘 나온 상징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겁니다. 별표 3개 하십시오. 중요합니다. 자, 대지는 한 면이다 몽땅 붙으면 참 좋습니다. 좋지만요, 이렇게 몽땅 안 붙어도요, 한쪽입니다. 살짝 붙은 것이 요만치만 딱 붙어 있습니다. 붙어 있다랍니다. 이 붙는 부분의 넓이가 얼마냐 하니까요, 2m만 붙어 있다라 합니다. 그러면 건축할 수 있게 접도 인정을 딱 해줍니다. 그래서 대지는 도로에 2m 이상만 붙으면 된다. 이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차를 밖에다 세워두고 걸어서 왔다 갔다 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가 없다 해서 건축하게 해준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요, 접도가 필요하다. 가운치기 접도. 필요한데요. 접도 안 한 접도 안 한 맹지인 경우도 건축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있어요. 어떻게 그러냐면, 자, 요 사이에, 대지도로 사이에 건축할 수 없는 공원, 광장 등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런데 요 사이에 보행자, 사람들 출입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랍니다.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차를 또 밖에 세워두고 왔다 갔다 하면 되겠다라는 의미에서요. 이 대지와 도로 사이에 건축할 수 없는 공원, 광장 등인데 요 사이에 사람들이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다. 출입장은 없다 하면 접도 안 해도 건축하게 해준다. 얘가 밑에 보시면 또 나와 있습니다. 접도 업무 예외. 그래서 밑에 나와 있어요. 자, 이어서 넘어가시고 다음 페이지에 또 관련해서 한 번에 농막, 원두막입니다. 원두막은 접도 필요가 없습니다. 자, 보시고요. 자, 그다음에 건축선 바로 위에 방갈로 2번 보시면 이런 말 보입니다. 이 접도 업무가 강화되기도 한다. 되기도 합니다. 강화되기도 해요. 자, 강화된다. 뭐냐면 요 안에 아주 큰 건물을 지을 때는요, 차가 들어갈 수가 있어야 된다랍니다. 그래서 차 하면요, 차면 기본 4m가 나와야 차가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요 큰 건물 지을 때는요, 차의 지도에서 요 폭입니다. 요 폭이 4m 이상이 접해야 됩니다. 또 차의 회전축을 위해서 접하는 도로입니다. 도로 폭도 6m 이상 넓이 갖춘 도로에 4m 이상을 접할 때 이 큰 건물을 지을 수 있다랍니다. 큰 것이 무엇이냐 보니까 연 면적 합계 2,000제곱미터 이상부터 말한다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공장으로서는 공장 건물은요 3,000 이상부터 이렇게 강화된다 이렇게 또 나옵니다. 나고 물론 축사라든지 각종 어떤 작물 접사는 필요 없다 이렇게 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기본 크다 연면적 합계 2,000 이상인데 공장 건물은 3,000 이상부터 접도가 6m 폭 이상 가진 도로에 4m 이상을 접할 것을 요구한다 강화된다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거기에 보시면 관로 입은 나와 있고 참 제일 잘 나온 상이 이거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잘 나옵니다. 이거 딱 보십시오. 해서 보시고 이제 그 밑에 이번에 건축선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건축선입니다. 자, 건축선이 뭐냐 하면요. 대지와 도로가 접하는 요 경계선이 원래 건축선입니다. 대지도로 접하는 요 경계선상에서 건물 지을 수 있는 한계선이 바로 건축선입니다. 건축할 수 있는 한계선입니다. 대지도로가 접하는 요 경계선상에서 대신해서 건축을 할 수 있는 경계선이 바로 건축선, 건축 한계선을 말합니다. 항상요, 여기 대지도로가 맞물리는 요 경계선을 건물 넘어가지 못하니까 여기 건축선이 항상 있습니다. 항상 있어. 근데 항상 있다는 것은요, 소유너비 이상 되어지면 항상 여기에 있는 요 경계선이 원래 항상 건축 한계선이 항상 있습니다. 그런데 요 소유너비에 미달될 때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것이 애매한 상황으로 발생이 딱 되어집니다. 소유너비에 미달될 때, 4m가 안 될 때 어떻게 하냐. 안 될 때. 4m가 안 되어도 도로 활용할 수 있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데요. 현재 폭이 현재 2m밖에 안 나왔다. 미달됩니다. 그런데 양쪽에 보니까 대지들이 참 많이 이렇게 형성이 쭉쭉 되어져 있더랍니다. 이럴 때 요 대지는 너무 좁은 길에 붙으니까 건축을 하지 못한다. 하면 너무나 너무 좀 가혹합니다. 가혹하니까 요 건축을 하기 위해서 4m밖에 안 된다. 2m가 안 된다. 4m가 미달린다. 할 때는 좋다. 당신들 요 소유너비의 4m를 맞춘다는 약속하겠느냐? 알아봅니다. 그래서 좋다 합니다. 그래서 좋다. 3m를 맞춥니다. 맞추려면 도로 중심선에서 요 4m 소유너비에 각기 양쪽으로 2분의 1씩 후퇴시키면요. 결국 2m씩 후퇴합니다. 그러면 현재 2m인데 4m를 맞추려면요. 각기 1m 더 후퇴가 되어야 4m가 이렇게 나온다. 이거죠. 4m. 요 2m를 4를 만들면 양쪽으로 1 후퇴야 4가 나온다. 4m 이걸 맞춰가지고 요 선 따라서 건물 넘지 않는다. 라는 약속할 때 요쪽 편에서만 건물을 딱 짓게 하고 딱 내어줍니다. 내어줘요. 그러니까 요 건축선과 도로 사이는 건축할 수 없습니다. 그럼 못 넘어와요. 못 넘어오니까 요쪽 사이에 요 면적을 대지에서 강제로 제외한다. 우리가 배운 적이 한번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미달되는데 한쪽 편이 보니까 경사지 산입니다. 산. 또요 보니까 하천이 흘러갑니다. 또 철길이 철도길 있죠. 여기 딱 붙은 도로 이런 게 참 많습니다. 많은데 이쪽만 땅이 딱 있다고 합니다. 이때 건축하고 싶다. 그런데 현재 폭이 3m밖에 나오지 않는다. 역시 이 경우에도 4m 1 플러스 1m를 더 더해야 됩니다. 손을 더 선이 꺼집니다. 이 나와야 3m가 나온다겠죠. 일단요, 도로 중심선 하면 양쪽 대지가 있을 때 도로 중심선입니다. 그런데 한쪽만 있으면요, 반대쪽 도로 경계선에서 소유 너비를 후퇴해서 건축선을 발생을 시킨다. 물론 이 사이도 건축할 수 없다. 이렇게 아시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있습니다. 도로 모퉁이 건축선입니다. 그래서 도로가 2개 이상의 서로 교차를 하고 있는 곳이 딱 보인다라고 합니다. 두 길다 보니까요, 자동차가 출입을 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자동차 하니까 최소한 4m 넓이가 나왔다. 이 말 되겠습니다. 4m 이상입니다. 그런데요, 4m 이상인데, 둘 다 4m 이상인데, 또 둘 다 공이 보니까요, 이 차의 회전축이 잘 나오려면요, 적어도 8m가 필요하다 합니다. 근데 둘 다 4m는 이상인데, 8m가 되지 아니하는 두 것이 서로 교차합니다. 그러면요, 이 차가 통행할 때 보시면 쭉 가면 좋은데, 옆으로 회전하는 순간에, 이쪽 코너에 있는 땅을 살짝 침해할 수가 있어. 이 침해의 방지를 막고자 4m 이상 8m 미달되는 두 길이 서로 교차할 때는요, 요 꼭지 모퉁이에서 일정 거리를 후퇴한 두 점을 이은 선을 모퉁이 대지의 건축선으로 보겠다.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이 사이에도 건축을 못하니까 대지에서 제외하겠다. 이렇게 이어서 제외를 3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 오른 박스에 후퇴하는 거리, 이것은요, 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굳이 보신다면요, 항상요, 우리 시합에서는 말입니다. 이 각도를 줄 때 항상 90도를 항상 주게 됩니다. 90도. 이걸 90을 딱 줍니다. 딱 주면서요, 이쪽 편에 대지 넓이가 얼마나 이게 딱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그러면요, 일단 90을 딱 줍니다. 줄 때 N은요, 이렇게 합니다. 보시면요. 자, 한쪽이든 양쪽이든 4m 또는 5m입니다. 한쪽이든 양쪽이든 이쪽이든 4m 또는 5m가 딱 보이면 무조건요, 2m 후퇴합니다. 그런데 양쪽 모두가 다 6m, 7m만 보이면 3m 후퇴합니다. 그래서 90도 이상 각도를 딱 줄 때 N은요, 한쪽이든 양쪽이든 4 또는 5가 보이면요, 무조건 2m 후퇴합니다. 그런데 두 길 다 6 또는 7만 보이면 3m 후퇴한다. 이것에서 90도 이상에 있는 바로 요만 6m, 8m만 보이면 3m 후퇴하고, 그 외에는 다 2m 후퇴한다. 이렇게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90 보시면 보시고, 딴 건 넘어가십시오. 만약에요, 요쪽이 7m이고, 요쪽이 5m인데, 요쪽 길이가 10m이고, 이쪽이 20m이다. 이럴 때 대지 넓이 얼마냐? 이렇게 물을 수가 있습니다. 원래 원칙은요, 10 곱하기 20 하니까 200입니다. 200인데, 요쪽을 다 공제, 제외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5 또는 7, 5, 7 보이죠? 4 또는 5가 딱 보여서 5가 보였습니다. 무조건 2m 후퇴합니다. 2m. 해서 2m씩 이렇게 후퇴를 딱딱 하니까 2는 4, 2는 네모 4입니다. 4인데 반쪽이죠, 반쪽. 4인데 4의 반쪽이니까 4의 2분의 1. 2만 빼면 됩니다. 그러면 198제곱미터가 이 대지 넓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것이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 3번입니다. 지정건축선 해서 이렇게 좁을 때 보시면 법정선이 나옵니다. 좁을 때 보시면 건선이 강제로 발생이 딱 되어집니다. 그런데요, 아주 넓은 길, 이 길이 물령 30m다 라고 할 때는요, 원래 항상 이 대지 도로의 경계선이 원래 건축 한계선이 항상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자, 우리 시군구청장이 시가지 안에서, 도시지 안에서 건물들 위치나 환경의 어떤 정비가 필요하다. 건물들의 위치나 환경의 어떤 정비가 필요하다 판단이 딱 되어서, 이 건물들 줄을 맞추겠다라는 필요성이 있을 때, 보시면 최대 4m까지 범위 안에서 선을 또 지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역시 건물 지을 때 요 선을 넘지 않게 줄 맞춰서 건물을 딱 건축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있어요. 하지만요, 요것 때문에 발생이 되어진 요 대지도 사이의 요 땅들은 건축 대지에는 포함을 해준다. 아까는 다 제외했죠. 이건 포함시켜준다. 요 포함해가지고 설계할 때만 건물 뒤편에 위치시키라. 이렇게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쪽 사이의 너비는 대지에 포함이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내용이 또 이어서 한 번에 있습니다. 해서 보십시오. 절차는 필요 없으니까 넘어가십시오. 다음에 제일 오른쪽이 3번입니다. 이렇게 건축선이 발생이 딱 되어지면요, 대지에서 건축물과 또 담당물을 축조할 때는요, 요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지 않게 축조를 딱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표 아래 부분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기 땅이면 넘어갈 수가 있다. 이 말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표 위에만 이렇게 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넘지 않은데 창문을 딱 여니까 넘는 행태다라고 할 때 이 창문 열 때 넘은 요 높이입니다. 높이가 도로면입니다. 이 도로면에서 그 높이가 4.5까지의 높이는 창문 열 때도 넘는 구조이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또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3번을 딱 보십시오. 그래서 여기까지가 바로 대지 도로와의 관계 정말 잘 나오는 상이었고 금방 보신 상에서 한 문제 꼭 시험에 나옵니다. 자, 넘어가시면 이제 2절에 이제 건축의 구조와 재료, 건물 구조의 안전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이것은 잠시 10분 쉬었다가 하겠습니다.